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이 오후 2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종가 언저리의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7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잘 좀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로는 약간의 뇌피셜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항상 HLB는요, 뭔가 이벤트가 발표가 될 때 일정에 맞춰서 그 일정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 오기 직전에 기관들의 수급이 약간 공격적으로 좀 들어와요. 그리고 과거에는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HLB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그러지를 않았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임상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의미 있게 중간중간에 공격적으로 자꾸 들어오고 또 규모도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의 수급 역시나 또 잘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뭔가의 일정과 이벤트 같은 것들이 이제 발표되기 직전이라든가 그 언저리라든가 아니면 이벤트가 발표가 돼서 주가가 한층 더 레벨업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1번 내용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일 때 기관들의 수급이 좀 괜찮게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그동안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주야라고 열심히 시장에서 떠들어댔잖아요. 그런 종목들 지금 다 빠그라졌습니다. 근데 어때요? HLB만 지금 유독 시세가 잘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꺾였다 꺾이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HLB가 이제는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왜 그래요? 그동안에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나 리가켄 같은 애들은 연간 30조, 40조 원씩 매출내는 그런 엄청난 하이퍼 블록버스터급의 그런 약품들에게 SC 제형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걸로 새롭게 또 특허를 얻어가지고 기존의 특허권을 유지하면서 독점을 하면서 어떻게 계속 판매를 열심히 하고 또 적응증까지 확대를 해서 이런 거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테오젠 같은 이런 SC 제형의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하려고 열심히 대규모로 수주가 들어오고 연간 3, 40조 원씩 팔리는 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되고 이러니까는 영업이익도 조 단위로 찍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체질이 개선되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보이고 했었죠. 근데 걔네들이 다 부러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럼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차기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HLB에게 기대감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나열해서 놓고 보면은 어떤 종목이 좀 더 매력 있을까에 대해서 놓고 본다면 C2로 딱 분류가 됐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해서 주가는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HLB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모까지 깔끔하게 이제 클리어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매력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시장 내에서 돈이 어떻게 굴러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HLB만 들고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 내가 딱 돈다발 들고서 이리저리 그때그때 이벤트가 되는 것들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조 원 블록버스터급 약품들하고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로열티를 받는 그런 계약들을 맺은 그런 기업들 보면 HLB는 이 비모 이슈가 나오기 전에 상대적으로 걔네가 좀 더 매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주가가 반영을 다 했고 지금 이제 비모 통과했고 FDA까지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HLB가 상대적인 매력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속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HLB가 C2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들 이거 악재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서 팔아라 사라 하는 사람들 믿지 마라. C2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인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들이 워낙에 강한데 HLB는 재료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겠지. 근데 비모 실사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재료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더 나간 거고 너무 클린하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심플하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그림 그려가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믿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는 저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트 분석할 줄 모르나 봐 라고 저한테 또 어떤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악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를 하는 모든 투자자의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주식이라는 걸 투자하고 분석을 할 때 첫 번째 기본적인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펀더멘털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업의 어떤 고유 가치와 내재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펀더멘털 분석인 거고 기본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차트 분석,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센티먼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급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심리적인 것들, 이게 이제 센티먼트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 분석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기술적 분석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이거는 뭐 각자마다 달라요. HLB를 차트만 보고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김 대표 저는 HLB에 대한 가치, 펀더멘털을 80% 본다. 그리고 센티먼트를 20% 보고서 투자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관점으로 항상 브리핑을 드린다. 그래서 제 영상을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차트에다가 막 여러 가지 선 그어서 타점이 어디고요, 이렇게 돼서 뭐가 어떻고요 저쩌고요 이런 말을 잘 안 드리잖아요.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HLB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HLB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분위기와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골고루 말씀드리고 항상 마우스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판서를 써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저는 기본적 펀더멘털의 80%의 비중을 두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저도 그 관점으로 HLB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 분석 못하네? 제가 차트 분석을 왜 못하겠습니까? 제가 단타 매매로만도 10억 이상 벌어본 사람이에요. 물론 그 이상 자산이 커질 때는 단타가 좀 힘들어져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5등 안에 들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한 번밖에 못 해봤지만요. 그 한 번이 어딥니까? 아무튼 근데 저는 뭐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랑을 안 하잖아요. 그 상장 트로피도 저한테 다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각 제각각 여러분들 스스로 다 HLB를 보는 관점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저의 기준은 HLB는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지금은 FDA 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완전 개판인 거 아시죠? 자, 최근에 알테오젠이 이제 SC 제형 쪽으로 임상 3상 통과했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대양봉의 대량 거래 대금 한번 발생한 뒤에 주가가 쪼로록 흘러 다 내렸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 큰 손들이 100몇십억 매수하고 막 이러면서 아래꼬리 다 말아 올리고 오늘은 또 10%대 빠지고 장중에 저점 18%까지 빠지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을 가지고서 하루에 거래 대금을 1조 원 이상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악재도 없고 특허 소송 관련된 것도 회사 측에서 공식 입장 발표했고 별 특이사항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펩트론 같은 기업들 물론 이슈가 따로 있었지만 장중에 거의 하한가까지 갔었고 고점 대비 벌써 마이너스 38%나 현재 시간 기준으로 빠지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사실 브레이크 없이 지금 2달째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리가켄바이오도 보시면은 최근에 줄줄줄 흘러내려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수상치 않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300조, 350조짜리도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 한 가지만 좀 당부 겸 호소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대장주들이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고꾸라지고 중심을 못 잡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중심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자, 그래서 전부 다 한국 팔고 미국으로 가자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돈 못 버시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미국 가서도 돈 못 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장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따라간다? 공부를 제대로 할 거 아닌 이상 미국장 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분들 미국장 가서 뭐 살 건데? M7 살 거 아니에요? 빅테크 기업들 살 거 아니에요? 걔네들 다 고점 찍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많이 가겠지. 그렇게 장투할 거면 HLB 장투하세요, 그냥. 아니면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왜 과거부터 장투 안 했어요? 지금 사서 장투해도 돼요, 사실은. 이런 거 빠지니까 이것만 보고서 한국장 안 된다. 미국장 저기가 있고 한국장 여기 있으니까는 이래서 한국이 안 된다. 맞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넓게 보지 말고 좁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국장이 지난 30년 동안 수천 % 올랐는데 그동안에 여태까지 그렇게 오르는 동안에도 미국장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미국장 한다? 이제 와서 한국장 팔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남들 다 하니까 그제서야 몰려서 여러분들 쫄래쫄래 쫓아가면은 항상 물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주변에서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하니까 그러면서 물리는 거예요. 초반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빨리 빠져나오고 하겠지만 이제서야 한국 팔고 미국 가자, 이제 HLB 던지고 미국 가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도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돈 잘 벌 거였으면 한국에서 다 벌고요. 결국에 그냥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오른 것만 보고서 그 시장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진작 갔어야지. 왜 이제 와서 가려고 그래? 장투할 거면 지금부터 한국 장투해요. 한국장 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오히려 가장 저렴한 시장이 돼버렸는데 전쟁난 국가보다도 한국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억울하게 빠졌네? 우리나라 망해요? 주식시장 문 닫습니까? 안 닫죠. 안 망해요. 근데 이런저런 단기적인 이유로 이렇게 주가가 잠깐 못 가고 있다고 이 최저점에서 한국장을 던지고 그 꼭대기에 있는 미국장을 지금 사러 가자? 지금 그 꼭대기에 있는 비트코인 사러 가자? 글쎄요. 장투할 거면은 진작에 했었어야죠. 아니면 급락 나올 때 그쪽으로 넘어가세요. 지금 막 넘어간다? 저는 그런 생각
생각을 지금 현 시점에서 하시는 분들은요 또 헛다리 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한국장 안에서도 먹거리 정말 많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HD 현대중공업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었죠. 신고가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40% 50% 수익 다 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성광밴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광밴드 오늘 급등하고 있죠. 이 종목도 지금 40% 60%까지 수익 내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장에서도 돈 다 버는데 뭘 미국장 가서 빅테크 가지고 어떻게 뭐 얼마나 수익을 내려고. 초반에 잡는 분들 아니면 뒷박 타고 들어가지 마세요. 늦박 타가지고 물리는 건 한국장이든 미국장이든 똑같습니다. 워렌 버핏도 지금 미국장에서 애플 다 팔고 현금화하고 있는데 버핏이 살 때는 따라 사지도 않으면서 버핏이 팔 때 들어가가지고 그 물량 받아내가지고 존버한다 장기 투자한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괜히 시장 탓하고 투정 부리고 싶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건데 여러분들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HLB 같은 좋은 기업들 들고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추가로 남는 돈이나 여유자금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HD 현대중공업 사실 조정 나오면 얘도 또 담아도 돼요 여러분들. 한 21만원까지 조정 나온다? 이런 주식들은 충분히 더 담아도 됩니다. 성광밴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 얼마까지 가는지는 여기서는 안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같은 거 JYP 요즘 좋잖아요. 하이브는 여전히 시끌시끌하지만 바닥권에서 사면 얼마나 좋아.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고점 대비 빠지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면 그 다음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수익 내고 나오는 거라고. JYP도 지금 30% 이상 수익 내고 있거든요. 조용히 지갈 길 가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트럼프가 뭐 춤도 추지 말라고 할 거야? 문화생활도 간섭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도 수급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이 지금 씌워지고 있고 엔터주들 중에서 하이브랑 시가총액이 몇 배가 차이 났는데도 영업이익이 비슷해요. 하이브랑. 그러니까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JYP한테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막말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자산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 현대중공업이나 성광밴드 중에 하나 들어가시고 HLB 각자 보유하고 계신 만큼 또 보유하시고 서브로 JYP 같은 거 한번 또 스윙으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딱 구축해 두셨다면 지금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희는 뭐 40% 60% 수익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만 두셨더라도 이렇게 똥장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벌써 수익 다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을 어떻게 어떤 걸 타겟을 잡을 거냐에 대한 센스의 차이인 거지 시장 탓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나라 환경 좀 개똥 같은 거 있어요. 솔직히 그건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포장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장에 비해서 선진화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거 인정합니다. 그런 건 충분히 인정하는데 내가 돈을 버는 데에 있어서 좋은 종목만 들고 있다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시장 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HLB도 차트에 선 긋고 그림 그리기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의미 없고요. 굳이 한 가지를 따지자면 장기 평선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라는 거는 맞고 빠지느냐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첫 번째로는 일단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수급이 좋다는 거. 두 번째로는 재료적인 측면 FDA라는 관문에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비모 그 다음에 CMC라는 관문이 있었는데 CRL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했을 때 하나 해결됐죠? 그럼 한 계단 갔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거 하고 있죠? 요것도 통과 잘 되면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일로 전진이 될수록 진행 과정이 이렇게 전진이 될수록 주가도 당연히 기대감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쉽게 투자할 수 있어. 근데 뭐 미국장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건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제발 진짜 제가 당부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만큼은요 주변에 쓸데없는 노이즈에 대해서 귀를 좀 닫으셔야 됩니다. 그게 HLB만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분석이든 뭐 코멘트든 불필요한 건 귀 다 닫으시고요. 세력 어쩌고 하는 거 다 듣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으로는 또 시장 관련된 거. 야, 나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어. 나 뭐 미국장 가가지고 돈 벌었어. 뭐 어쩌라고. 조만간 나는 HLB로 대박 낼 건데 뭐 어쩌라고. 그냥 그 순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중한 거, 좋은 거, 이 보석 같은 거 놓고 괜히 딴 데로 달아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제 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HLB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거나 뭔가 잘못됐거나 좀 뭔가 좀 찝찝하고 위기인 것들이 있다 싶으면 저도 말씀 다 드릴 거예요. 제가 굳이 그것까지 포장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HLB 홍보대사입니까? IR 담당자입니까?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싹 나열을 해봤을 때는 하한가 두 방 맞았던 CRL을 받았던 당시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놓고 봤을 때 내용들이 다 괜찮잖아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건 뭐야? 제가 하한가 두 방 나왔을 때 이때 매수를 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임상 디자인에 문제가 전혀 없어. 그쵸? 이거에 문제가 있으면 사면 안 돼요.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얘는 문제가 없잖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가지 학회라든지 이런 것 행사 나가서 어떻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데이터가 엄청 좋다고 전 세계 의학 전문가들이 극찬을 하고 있잖아요.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물론 뭐 100% 승인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요즘에는 여러분들 멘탈을 좀 굳건히 좀 딱 이렇게 잡아두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잡아두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거 영상 안 보고 또 다른 거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인간의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아 진짜 그런가? 그럴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것 같아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HLB 만약에 음봉 한번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팔까 하다가 갑자기 호로록 그냥 막 좋은 내용 나오고 가버리면 또 후회해. 왜 후회할 짓을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기 위해서 사실만을 베이스로, 팩트를 기반으로 계속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좋은 내용과 실제 내용을 가지고서 세뇌시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렇죠?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필요한 내용 절대 할 필요 없고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진짜로. 그래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안 좋은 내용이 발생하거나 부정적인 이슈가 올라오거나 했을 때는 또 그거는 그때 가서 그 사실 내용 그대로를 풀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팩트만 가지고 좀 해보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 1위 기업들 가지고도 이렇게 수십조 원대의 기업을 이렇게 패대기 치고 가지고 놀고 앉았는데 우리 HLB도 차라리 지금은 그냥 조용히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12월에는 대주주 과세 요건도 있고 트럼프 당선 전까지는 이런저런 리스크들과 노이즈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슬금슬금 주가 그냥 올라와서 대략적으로 한 9만 원대에서는 조금 유지를 해준 다음에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저는 차라리 그때 FDA 결과가 나와가지고 진짜 아무도 못 따라올 만큼 나홀로 상승 상한가 한 4-5방까지 빵빵빵 뻗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조건 빨리 승인이 떨어진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타이밍에 어느 시점에 승인이 떨어지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급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부터 이제 12월 말까지는 대주주 과세요건 회피 물량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상한가 한참 치고 나가야 될 상황에 대주주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온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바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우호적일 때, 괜찮을 때 좋은 이슈가 터져버리면은 상한가 하다못해 한 방이라도 더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차라리 더 빠지지나 말고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잘 흘러가고 코스피 코스닥도 안정적으로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되면서 시장 베이스 자체가 좀 괜찮아졌을 때, 그리고 나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그럼 여러 가지 노이즈 다 걷어지고 시장이 안정을 취할 거 아니에요. 또 연초 효과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발표 딱 나면은 진짜 아주 그냥 뭐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전까지 아직까지 어쨌든 최소 2달이라는 시간이 딱 지금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 멘탈 관리를 제가 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근데 정말로 악재가 생기면 그거는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악재가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주서짓거리는 인간들, 그리고 자꾸 괜히 찬물 끼얹고 똥 뿌리는 인간들 다 차단해라. 여러분들 지갑에 아무런 도움 안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타나고 할 때마다 사실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듣고 전달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HLB가 중간에 이런 급락이 나온다, 혹시나 지난번에 비모 이슈 나오고 나서 다음날 10% 빠질 때도 봤지?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 결국에 빠질 거다, 이런 소리 해놓고서 지금 오니까 입 싹 닫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뭐라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이제 한 계단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시장이나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잠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한 계단 더 레벨업 되는 겁니다. 음봉 쫄지 마세요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어때요? 잘 가잖아. 장대양봉 뽑은 날만큼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쵸? 결국에 제 말이 맞았네. 그럼 결과적으로? 그럼 제 말 믿으셔야죠, 여러분들. 호재가 나왔는데 뭐 세력들이 이걸 두드려 팬다? 개소리 하는 사람들 영상 보지 마세요. 말이 안 돼. 논리가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최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설문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저와 같은 HLB 가족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일단 저는 지금은 다른 목적 없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HLB가 FDA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FDA 통과를 했어. FDA 통과 딱 했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흔들리고 마음 아프고 비중 제대로 못 싣고 막 이러다가 수익을 잘 못 냈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저 덕분에 뭐 잘 버텼다, 비중도 더 실었고 계속해서 믿고 버틸 수 있게끔 도움 많이 됐다. 근데 그러면서 FDA 승인 나가지고 막 상한가 3방 4방 가. 그럼 여러분들 저 많이 추종해 주실 거잖아요. 저 많이 좋아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제 강성 팬이 되시겠죠. 그럼 또 주변에 제 유튜브 많이 소개해 주시겠죠. 그렇게 같이 잘 돼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로 설문이 하나 있어요. 그 설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문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설문만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이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요, HLB의 특이사항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특이사항에 대한 내용 사실 그대로, 악재는 악재대로, 호재는 호재대로, 또 있는 그대로 팩트 사실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빠르게 전달해서 딱딱 드릴게요. 영상으로 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딱
터졌다. 그럼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딱 오는 거야. 제가 그렇게 한번 해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HLB 주식을 잘 지켜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좋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수익 잘 내면 솔직히 그때쯤이면 커피라도 한 잔 사가지고 여러분들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요 이메일로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그때 가면 솔직히 제가 당당하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주실 필요가 없고 그때 가서 커피라도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좀 같이 흔들리지 말고 좀 버텨보자.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사실만을 기반으로 해서 홀딩을 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어쨌든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설문 한 번씩만 해주시고 HLB 저의 가족이 한번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잘 좋은 성과 내보자고요. 자,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이 여전히 개판이긴 합니다. 진짜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시가총액 1등 두드러 패면 코스닥 같이 빠지고 완전 진짜 총체적 난국인데 여러분들 이마저도 다 지나갑니다. 이마저도 다 끝나요. 어딘가에 끝이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매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좋은 기업들 많고 좋은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개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먹거리는 많다라는 거. 종목 선택만 잘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말에도 여러분들께 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 전해드릴 것들이 있으면 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HLB 주주님들은 꼭 영상 댓글에 있는 설문 한 번씩만 참여해 주시면 제가 멋진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